매출이 거의 한 30%가량 다 빠졌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매뉴얼을 그냥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면 업종이랑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공략해야 됩니다. 음식점은 뭐죠? 두 가지로.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출 떨어졌네? 배달의 민족 올려야겠다. 배달의 민족 쿠폰 더 쓰겠자. 매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영상으로 제가 촬영했다시피 매출이 거의 한 30%가량 다 빠졌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소비력이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 전달, 전전달이 오른 것이 평균적인 오름이냐 아니면 과도한 상승이었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과도한 상승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과도한 상승에서 지금이 빠지는 것이 엄청나게 빠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빠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기준점이 딱 잡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 심지어 50%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자영업 인상률이 업종마다는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 상승분에서 20%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빠지니까 원래 저희의 하락률, 이제 가을이 돼서의 하락률 대비 5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결과적으로 50% 빠진 건 맞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이게 평이하다가 중요한 것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이 전 매출에 가까워지도록 어떻게 하면은 내 매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매뉴얼을 그냥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중에 사람의 움직임에는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면 업종이랑 상관이 없겠죠. 우리 댓글에 카센터를 하시는 구독자분이 있으세요. 그 구독자분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추석 이후에 매출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그 카센터의 업종이 추석 이후에는 그렇죠. 성수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차는 언제 고치나요? 그리고 이제 추석은 뭔가를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뭔가에 대한 예산을 쓰고 하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정비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에서는 추석 이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또 그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가을에서도 나뉘어야 돼요. 10월, 11월, 12월이 보통 가을이죠. 가을 초, 가을 말, 가을 중이 있죠. 이제 가을 중이지 않습니까? 가을 초 중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9월부터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을 때부터 내려갔다고요. 가을 때 왜 내려갔죠? 기온이 내려가요. 네. 선선해요.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요?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 수요를 땡기려는 행위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뭔가요? 엄청난 지역 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미 그들이 지역 축제를 하기 전에는 뭘 하겠죠? 바로 그냥 선선해졌네. 지역 축제 때리자.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지역 축제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현장에서 먹는 행위를 많이 하는 날이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빨립니까? 야외 지역 축제, 그 다음 콘서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들, 뭐 이런 바깥에서 행위할 수 있는 캠핑 이런 쪽으로 많이 돼요. 밀키트 이런 것들이 봄, 가을에 엄청나게 밀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캠핑하려고 그걸 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공략해야 됩니다. 음식점은 뭐죠? 두 가지로 플랫폼, 오프라인과 플랫폼으로 나뉘어요. 매출의 기준을 잡았을 때. 네. 우리는 지금 이미 오프라인 플랫폼 중에 오프라인의 매출이 1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이제 비수기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영업을 하나의 나는 플랫폼만 할 것이냐, 오프라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플랫폼을 양립을 하면서 같이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네. 그래서 매출 떨어졌네.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출 떨어졌네. 배달의 민족 올려야겠다. 배달의 민족 쿠폰 더 쓰겠자. 매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게 클릭이거든요. 네. 클릭 딸깍으로 플랫폼을 계속 이제 쿠폰 올리고 뭔가를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요가 플랫폼에서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갔는데 쿠폰을 올린다 해서 그만한 쿠폰을 쓰는 비용 대비 매출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ROA가 낮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죠? 100% 중에? 지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쪽에 대한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그 전에 배달 전문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달 전문점은 그냥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나뉘는 게 배달 전문점, 그다음에 이제 오프 플러스 배달 전문점, 그다음에 이제 오프 위주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네, 우리가. 유형이. 자, 배달 전문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진 수요. 그리고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요구하는 니즈가 낮아요. 그럼 먹게끔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메뉴를 또 새로 만들어야 그렇죠. 이게 뭐 신메뉴가 있겠죠. 제일 로스가 안 나면서 판매 로스가 안 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신메뉴. 그래서 지금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신메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겠죠? 끼워 팔기. 또는 1+1. 하나 주는데 하나 더 줄게. 근데 좀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통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가게에서 하는 겁니다. 이 가게 컨텐츠, 광고는 컨텐츠 플러스 배포. 우리 가게 클릭은 뭐죠? 배포예요. 우리 가게 클릭은 배포인데 뭐죠? 플랫폼 배포예요. 그럼 이제 신메뉴 끼워 팔기 또는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가게에서 할 수 있는 거. 포장 유도. 그러니까 포장 유도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핑업, 제가 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어디다가 요거는 컨텐츠예요. 신메뉴, 끼워 팔기, 1+1, 토핑업은 컨텐츠. 네. 컨텐츠. 배포 어디다 해야 돼요? 오프라인 놔두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인스타, 당근, 네이버, 뭐 유튜브, 틱톡도 있겠는데 이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정하시고 여기에 돈을 쓰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에 대한 문구를 써야죠. 나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찾아오면 뭐 혜택 같은 걸 주겠다 이런 걸로 그렇죠. 어필해야 돼. 왜냐? 수익률이 떨어지죠. 신메뉴는 플랫폼에 전부 다 쓰세요. 1+1 끼워 팔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준다 하세요. 토핑업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배민 쿠팡 요기요 중에 요기요랑 땡기요만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다 세부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찾아오는 키워드로 컨텐츠들을 각각 플랫폼의 수익과 이제 매출을 따져서 매출 대비 수익을 따져서 이게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당근으로 줄 것이냐, 네이버로 줄 것이냐, 인스타로 줄 것이냐는 다 해야 되죠. 네. 오프라인에 대한 기준에 대한 배포 채널이니까. 근데 나머지 플랫폼에 쓰는 것, 플랫폼에 쓰는 것들은 다시 나눌 필요가 있지. 이건 이제 안 남으니까. 안 남는 것을 더하면 뭐죠? 폐업이죠. 그러니까 안 남는 것 빼기 안 남는 거는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남는 거 더하기 남는 거로 세팅을 해야 돼요. 여기요, 땡겨요. 그다음 가게 배달 이런 것들만 준다. 유도하죠.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서만 이제 배포해가지고. 그렇죠. 네. 효과가 기하급수적이진 않지만 상승 효과는 있고 다시 인식 효과가 있으면 각인 효과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인스타 당근 네이버에 그냥 유포시키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에 뭐 인스타 당근 네이버는 뭐 신메뉴 출시했다. 끼워 팔기 1+1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서만 주고 땡겨요 요기요는 토핑업을 해준다. 그럼 이제 광고 전략이 4가지로 다시 나뉘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로 뭐 할 게 있나요? 이건 이제 포장에 대한 거죠. 포장. 네. 이건 이제 오프라인 직접 와서 먹는 것들에 한해서도 준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데 근데 요것들을 하면 더 날개를 달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스타 당근 네이버가 핵심적이다 지금은. 근데 이제 컨텐츠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플랫폼에도 요것만 해서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지금은 낮아져 있는 수요들을 땡겨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땡겨오는 작업은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된다. 미끼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